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게스트는 오나경 작가님입니다. 네. 이거 시작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항상 초반엔 진짜 짱뚝딱이. 짱뚝딱이. 저희는 뚝딱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하여튼 오늘 오신 분은 오나경 작가님이시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나경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름은 오나경이고요. 저의 직업은 미술 감독입니다. 프로덕션 디자이너라고도 하는데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주로 광고 미술, 그리고 뮤직비디오 미술, 웹드라마 미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하는 일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시각적인 것들을 꾸미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그 대학교 때부터 전공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 공간 연출을 전공했어요. 저희 전공 이름이 공간 연출이고 그 전공이 연극영화과 내에 들어있어서 연기과, 영화과, 그리고 저희 공간 연출과가 같이 예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연극 올리는 친구들 있으면 저희가 무대 만들고, 영화 찍는 친구들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영상에 필요한 미술을 학부 때부터 같이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완전 거의 몇 년, 1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간다니요. 원래는 뭐 미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작가가 되고 싶었나? 뭐 하여튼 뭔가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대입에 첫 번째 대입 때 원하던 학과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재수를 하겠어. 나는 거기 2개만 갈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재수를 하려고 그 정시 실기를 준비를 했어요. 겨울에. 그 정시 실기를 준비를 이제 연습 삼아?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실기를 좀 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서울대 미대인데 그 실기 전형이랑 거의 비슷한 데가 중대 공간연출과더라. 그래서 그 과를 준비하는 반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했는데 그때 만났던 입시 학원 선생님이 너무 나이스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림도 그림인데 막 공연 보고 와라. 너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연습만 할 거 아니고 머리를 깨야 된다 이러면서 뭐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페라의 유령을 보게 됩니다. 19세. 오페라의 유령을 VIP 엄마가 끊어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딱 그 막 배 하나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막 풋볼 위에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그때 혼자 가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나 저 무대에 저런 아름다운 스토리와 아름다운 조명, 아름다운 무대 이거 나 너무 해보고 싶다. 그러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딱 그 한 번이야 그 감동이. 진짜? 그러고 엄마에게 엄마 나는 다시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이과만 지원할 거야. 대단하다.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엄청 크셨나 보다. 그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흠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감동을 받고 모든 거에 그걸로 하는 거는 그 한 번의 자극으로 모든 거를 한 번의 자극으로 아예 활동 뭐라 해야 되지?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한 번의 자극으로 방향성을 잡아버리는 게 저의 인생의 큰 흠이긴 한데 그때의 그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 과를 지원을 하기로 하고 다행히도 그 정시에 현역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뮤지컬 쪽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게 맞지요. 왜냐면 이 성님이 뮤지컬 하신다고.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최근에 오페라 유령도 한 3번을 봤는데요. 저는 사실 부자네. 그러니까 진짜 카푸어족 있잖아요. 뮤포. 카푸어족처럼 뮤포. 보게 됐는데
근데 저는 뮤지컬을 빠지게 된 순간부터 꽤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꽤 많은 걸 봐서 오페라의 요령이 사실 큰 저한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조승우 배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보러 간 거였는데 저는 좀 오페라 요령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유치했거든요. 그렇죠. 스토리가 그리고 근데 또 보면서 와씨 저 웹소설이면 대박이겠는데 이 생각은 들었어요. 와 옛날에 고전의 웹소설이었구나. 그래서 그치.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했구나. 왜냐면 소꿉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막 다시 사랑에 빠지고 근데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되게 미스터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되게 갈등을 해. 이 남자가 저 남자. 웹소설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 정도로 보고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또 나이나 뭐 맞아. 몇 개를 봤느냐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 어쨌든 그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지인의 아주 그 감사하게도 최근에 본 게 1열에서 봤어요. 오. 근데 1열에서 보면은 이제 배우분들이 또르르 흐르는 눈물도 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엄청 가까운데 저는 어쨌든 그 오페라 요령 자체가 제 그 취향은 아니니까 연기 너무 잘하신다. 뭐 그 정도만 봤는데 이제 옆에 앉으셨던 이제 관객분이 또르르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어쨌든 그런 스토리라는 것 자체가 취향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유치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 좋고 그죠. 뭐 나에게 되게 막 와닿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런 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나도 이런 게 하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관련된? 관련된 일, 무대 디자인이라든지 저도 뭘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걸 조금 빨리 접했으면은 그런 걸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뒤늦게 알게 됐고 뒤늦게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저는 좀 이게 다른 에피소드도 말했는데 저는 운명론자고 오. 타이밍을 아주 되게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제 나경님한테는 그때 타이밍이 딱 좋게 19살에. 운명처럼 오페라 19살에 그거를 보게 돼가지고 내 길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했지만 저는 그런 운명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마다의 예, 타이밍이 있다. 맞아. 갑자기 그것까지 가겠습니다. 저희 자주 이래. 계속 이럴 갑자기 거야. 생각이 좋아. 나면은 계속 이렇게 나가요. 맞아. 그쵸. 지금 저가 다시 오페라 유령을 보면은 그냥 막, 그냥 뭐, 유령이네. 뭐, 오페라랑 막 이렇게 하고 올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이런 기술과 음악과 이런 연기가 어우러진 어떤 문화가 있다니, 이게 저는 쇼킹했던 거죠. 이런 환상적인 감각은 영화는 아니다. 그렇다고 연극도 아니다. 음악이 같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랬지만 그 현실로 왔을 때는 이제 하나씩 깨지면서 지금의 저가 됐다. 다르긴 하죠. 또 네. 그 현업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도 다르니까. 그쵸. 저 좀 하나 추가로 더 이해하고 싶은 게 오페라의 유령 노래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빰빠바바바 이 노래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현장감이 진짜 달라요. 이게 평소에 뭐 예능이나 뭐 아니면 그냥 접하는 노래니까 그냥 그런 것다 했는데 현장에서 그 오르간 소리 같은 게 딱 들리는 순간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오페라의 유령은 이 노래만 듣기 위해서 봐도 된다. 정도까지로 와 진짜 다르다. 이게 막 울컥. 그 정도까지 오는구나.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대 연극이랑 뮤지컬의 다른 점이 이제 노래라는 거나 이제 그런 소리로 인해 큰 느낌이 드는 게 있으니까 그게 뮤지컬의 맛이다.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 너무 벅차서 맨날 울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냥 뭔지 뭐 내용이 구려도 그냥 이 사람이 배우가 나와서 혼자서 이
공간을 쩌렁쩌렁 울리게 노래를 음. 하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벅차가지고 그치. 그 에너지가 있어. 그냥 막 갑자기 막 울컥해서 음. 또르륵 하고 있고 전혀 막 그냥 흥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컥. 맞아. 그럴 때 있죠. 그렇게 응. 되니까 아, 맞아. 최근에 그 원카 보셨어요? 아니요, 전 안 봤어요. 아직 안 저 봤어요. 원카 보고서 울다 나왔어. 진짜? 이렇게 순수한 감동을 지금 내가 받을 수가 있다니 막 어. 감사해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앞에 초딩 둘이 있었는데 딱 끝나자마자 아빠 최고의 영화를 선물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귀여워.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 맞아. 애기들도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했고 전공을 왜 했는지까지 첫 질문을 끝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뭐 혹시 깨달은 게 있으셨나요? 와 깨달은 거? 너무 광범위한데 질문이? 근데 왜 뮤지컬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뮤지컬로 이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광고 쪽으로 간 이유는 근데 뭐 이게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과 특성상 이게 약간 군기 문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연극과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위계질서 막 이런 거나 뭐 강압적인 거, 뭐 하면 안 되는 거, 뭐 주말도 없이 무조건 무대에 가서 뭐 망치질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과 제가 생각했던 그 자유로운 예술과는 너무 다른 거죠. 거기서 오는 못 버팀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겨내야만 내가 저런 무대나 연극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안 할래. 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를 내가 졸업을 하면 저희과를 막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과를 졸업해내면 내가 아니겠다. 이걸 하고 싶었던 내 순수한 마음보다는 악바리만 남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뮤지컬이라는 거나 연극이나 하여튼 영화나 되게 단체 생활이잖아요. 모든 맞아. 막 되게 많은 협업. 인원이 투입돼야 이제 음. 하나가 나오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런 게 어쩔 수가 없는 맞아. 부분인 것 같긴 해. 그리고 뮤지컬 무대는 위험해요.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학부 때 특히나 그 20살 막 21살 애들이 무대에 들어가면 만들면 신나지만 거기 위험한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테이블소 뭐 아니면 뭐 타카 뭐 토업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진짜 거친 게 많아서 이게 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술을 꿈꾸던 저에게는 그런 강압과 그런 문화를 따라야 되고 뭐 군기 이런 거는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굳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본질은 뮤지컬인데 왜 학부 때문에 이걸 포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과가 되게 주류거든요. 나름 졸업했을 때 뭐 영화계에도 많고 이쪽으로도 많고 해서 이 문화가 사실 그들의 문화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으로 따지면 워라벨이죠. 워라벨 중요한데 이거 그냥 뭐 공연만 보고 즐길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성향이랑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어쨌든 저도 그렇고 벌림도 그렇고 그 학부 전공 안 살렸네. 살리지 않았고 그러네. 오히려 나용님이 근처에 있으신 거지. 맞아. 저희는 이제 안 했잖아요. 근데 뭐 벌림이 한테 왜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일부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건강에 안 좋은 게 그런 그런 것도. 재질이 그런 게 뭐 그러니까 가공법들이 뭔가 건강에 항상 안 좋은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설과 기구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고. 맞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거를 굳이 감당해서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니야라고 한다면 뭐 사실 다른 길은 되게 많으니까요. 그거를 뭐 안 해도 사실 거기서 그리고 똑같이 아까 저도 좋아하니까 이거를 왜 늦게 알았을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빨리 알았다면은 했을 텐데라고 했지만 만약에 저도 거기에 갔으면 역시 즐기는 것이 짱이다
해봤자 나는 힘들고 보지도 못하는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하고 있는 일. 영상 찍자 의뢰가 들어오면 미술 감독으로서 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을 고민하면서 전시 계획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들은 이제 뭐 PT를 시작을 해서 운동을 이제 건강을 정말 전 뜯어 고칠 거거든요. 건강한 할머니가 되기 위한 첫 시작을 일주일 이제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새로운 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지금 3개가 있어요. 3개나 있어요? 3개 다 뭔가 영상은 있어요. 영상은 다 오. 있는 채널이고, 다 한 번씩 엄청난 고민 끝에, 엄청난 계획 끝에 하면 늦는다. 일단 떠오른 아이디어로 채널명 만들고, 일단 아무거나 찍어서 올려봐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다 올려놨고, 더 이상 업로드는 안 되고 있는데, 근데 한번 해보니까 또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쉬운 거예요. 얘네들을 키울 건 아니어도 뭐 다음 걸 할 때에 기반이 됐구나, 잘했다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아직 2회차밖에 안 했는데 원래는 매주였지만 수정해서 격주 혼자 국내 여행 컨텐츠를 2번 찍었어요. 오. 한 번은 편집을 지금 하고 있고 1회차는 그게 저는 그게 왜 그랬냐면 저 약간 막 공허하고 막 그런 혼자만의 감정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딜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가다 무조건 봐야 되고 뭔가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회피하고 싶구나. 막 자꾸 이 현실에 있지 않고 자꾸 나를 어디를 보내는 거는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니야? 뭐 가끔은 가지만 갔다 와서도 뭔가 후련하긴 하지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뭐 이 정도의 사고로만 끝났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막 책을 보다 보니까 그냥 출근을 하는데 매번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만 가도 뇌에서는 이게 확장이 된대요. 사고 같은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고 다양한 곳을 보는 걸로 인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뭐 뇌의 관점에서도 많다 하는 내용들이 막 있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막 나가고 싶었던 거는 정말 신체적인 작용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답답한 거를 여기서 현실에서 막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나가서 관점을 바꿔봐라. 이런 거 아니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갑자기 그 감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 튀어나가면 너무 늦으니까 그냥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디 바람 쐴 수 있는 나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컨텐츠로도 가는 김에 찍자. 그러다 보면 혼자 여행하는 것 같지 않고 더 설명하다 보면 이제 저도 좀 정리를 하게 되고 하니까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1회는 충주를 갔다 왔고요. 2회는 저번 주에 갔다 왔었는데 경기도 양평 가까운 곳이긴 한데 1박으로 거기는 갔다 왔습니다. 두물머리 이런데요? 네. 두물머리 러닝했어요. 다들 막 강아지 산책하고 막 핫도그 먹는데 저 혼자 나는 여기서 러닝을 할 거야.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꼭 혼자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꼭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를 떠난다가 일단 테마입니다. 그게 엄청 큰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루 갔다 온다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면은 1박 2일 하면 이틀이잖아요. 편집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커서 2주에 한 번으로 급수정을 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일. 가자. 왜냐면 저의 행동 반경은 진짜 거의 수직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여기? 여기 건물? 1층, 2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이제 나가지 않는 날도 있어요. 진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날도 있어서 고양이네. 집고양이. 너무 행복하긴 하지만 좀 제 자신이 걱정돼가지고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한번 좋아요. 그러면은 꼭 저는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혼자 가면 어차피 심심하니까 언제든 끼시고 싶을 때 말씀 주셔도 좋은데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좋겠다. 지역을 좀 정해서
나 여기 가고 싶다. 이걸 가지고 오시면 저한테도 새로울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 내에서 이제 네이버 지도 보고 결정하는 건데, 근데 누가 이 지역을 가지고 오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그림이 나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조금 더 일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생각난 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가이드처럼 해가지고 만약에 되게 매일 휴가 때 가시는 곳 어디셨지? 속초. 속초를 좀 그래도 저희가 요즘 조금만 할 줄 알면 준전문가라는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고 준전문가. 그럼 여기 셋 중에서 속초 준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게 찾고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가셨던 먹었던 데 가고 뭐 내가 갔던 길이야? 하면서 가고 맞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걸 봤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아요. 좋다. 재밌겠다. 좋아요. 저희가 또 여행에서 만난 사이라. 맞아. 그렇죠. 둘의 되게 운명적인 거의 남녀였으면 이미 애 낳고. 맞아. 애 키우고 또 다시 가서 또 추억 되살리게 리마인드 하고 그랬어. 이제 책 나오고. 제목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비포 뭐였을 것 같아. 그래. 비포 선라이즈 스타일로. 맞아.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요즘 꽂힌 것이나 관심사가 있으세요? 요즘 꽂힌 것이나 관심사.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데 왜냐면 고수들이 많으니까 저는 요즘에 말이 안 떨어지지? 저는 요즘에 독서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독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주기적으로 책을 많이 진짜? 읽는 사람으로 저한테는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언니랑 저랑 아는 세월이 10년이니까 그때 한 번씩은 읽었겠죠. 나보다는 훨씬 많이 읽었어요. 진짜? 어떤 류를 파세요? 저 약간 그 흐름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세이노의 가르침, 요즘에는 역행자, 막 이런 개발 느낌. 개발 서적인데 뭔가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자기 약간 정신도 좀 개조하면서 막 이런 루트에서 파생되는 거기서 그 생각에 관한 생각? 그것도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책을 막 읽다 보니까 막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꺼운데 마침 집에 있는데 읽어보자. 그래서 읽어보게 되고 또 거기서 또 파생돼가지고 막 몇 개 이렇게 읽고 하는데 그게 막 지식을 확장시켜 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여행을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이게 신체의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신호들이 이유가 없는 건 없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책을 읽으면 좀 이렇게 이 무지에서 조금씩은 그나마 확장되는구나 해서 약간 좀 조바심 날 정도로 요즘은 많이 읽고 싶다. 개걸스럽게 읽고 싶다. 책을 개걸스럽게 읽다니. 지금까지 왜 몰랐지? 이러면서. 제가 어떤 책을 또 읽게 됐는데 그것은 그 책의 이게 문제라니까? 이 책의 제목은 거인의 노트예요. 그래서 아까 타이탄의 노트와 헷갈린 거죠. 네. 그게 거인의 노트가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 거인의 노트가 잘 돼서 이제 유튜브도 좀 잘 되고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국내 제1호 기록학자? 네요. 기록학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크게 어떤 학문으로 취급받지 않았었는데 유럽이나 어디 나라를 가게 되면 기록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네. 그래서 뜻이 같은 분들끼리서 이제 기록학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교수가 되셨대요. 그래서 기록에 대한 책인데 그분의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하겠다는 거죠. 거창한 내용인데 너네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해 줄게. 너네가 기록을 왜 그냥 노트, 그냥 끄적임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막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시는데 거기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럼 이거 책 읽어야겠다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책을 그냥 안 읽고 좀 제대로 내 거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읽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책을 이제 몇 장 혹은 한 챕터 정도 읽고 아니면 솔직히 한두 장만 읽고 이렇게 허공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하면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냥 그 순간 끝에 읽었던 문장 정도가 내 인지하고 있는 어느 내용일 뿐이고 이게 어느 흐름에서 어떤 주제를 지금 이 저자가 말을 하고 있었지가 안 떠오른대요. 그래서 에이 설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2장 정도 읽고 허공 보고 뭐 이제는 한 챕터 읽고 허공 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근데 그 책이 진짜 그냥 학습서라고 해야 되나? 기술서처럼 뭔가 그 기록의 중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까지도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그러면 거기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 해서 그 다음 책부터는 좀 이제 막 메모도 좀 하고 필사. 네네네 좋네요. 네, 하고 그거는 이제 하루 계획 뭐 하루 단위 노트 1년 그 하루 단위 그 일주일 단위 1년 단위를 또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서 말한 양식으로 또 그분이 판매하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가 너무 디자인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요. 제가 이거 맨날 쓰는 게 이건데요. 아까부터 계속 뭘 쓰시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저희도 주세요. 그거는 할게요. 이거는 그냥 기본 1년? 캘린더 같은 네, 거. 이거 한 달이고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쓰고 뭐 여기에는 저거 쓰고 라이프 로케이션? 네, 뭐 좀 목표 쓰고 지금 어떤데 어떻게 되고 싶다. 뭐 좋은 거 구체하게. 나쁜 거 이렇게 막 써보고 이제 뭐 1년 한 달짜리 그냥 플랜을 써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 자주 쓰는 건데 눈을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어떻게 분포시킬지 써보고 또 루틴 만들고 싶은 거 써보고 귀엽다. 또 일주일 단위 또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씩 넘어가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1년 하는 거 어려웠고 한 달도 하는 거 어려웠고 일주일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조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내 목표는 원래 한 7까지 하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 4까지밖에 못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원래는 뭐 한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전반적인 삶의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 뭔가 칫솔화? 막 하는 게 좀 생겨가지고 거인의 노트 추천드립니다. 방금 다 봤어요. 밀리에서. 맞아 있어 아. 있어 맞아 있어. 오디오북이 있어요.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 돼요. 약간 갓생 캐릭터예요. 그러네요. 맞아. 내가 이 얘기 막 하니까 갑자기 아는 친한 언니가 헤르미온느네. 헤르미온느가 됐네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오름이었네. 얼음이었네. 요즘 약간 컨셉. 근데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실천을 일단 첫걸음을 맞아. 먼저 한 것부터가 대단한 거고 또 뭐 만약에 더 지속을 할 수 있다면 더 대단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질문 이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혹시 좋아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거나.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음. 저 술 진짜 좋아해요. 맞다. 맞아. 근데 저가 금주가 지금 9일차? 근데 물론 중간에 맥주가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걸까지 끼면 너무 야박하니까 그거는 포함해서 저는 과음을 좋아합니다. 과음을 좋아했는데 과음 절주가 지금 9일차. 왜냐면 건강하려고요? 네. 술 너무 좋아하고 그 맛있는 음식과 그 술은 예술인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술은 술이다. 오. 그랬지. 맞아. 술을 좋아하시네요. 그때 한번 이제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가리지 않는 신화였죠.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칵테일, 뭐 꼬냑, 다 좋아요. 모든 종류를 다. 그럼 막 잘 아세요? 술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위스키만 제일 좀 많이 먹는다 하는 뭐 맥켈란이나
그런 것만 조금 막 글램피딩 이런 것만 몇 번 사 먹어봤지 다양하게 알진 못하고 일단 부스가 높나요? 를 질문을 하고 높다 그러면 좀 신나 하는 정도로만 고량주 좋아하세요? 고량주 요즘 많이 먹었죠. 고량주 아니, 그리고 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술에 대해서. 네. 저는 이렇게 막 술을 많이 못 먹는 네. 편이어가지고, 항상 이 나경 씨와 함께 먹으면은 항상 아쉬워하거든요. 아, 이렇게 못 맞아. 먹어. 벌써 아. 취했어? 재미없어. 이러면서 진짜 나한테 그래서 언니 재미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잘 안 먹다가 예전에 한번 이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위스키가 갑자기 먹고 싶다 해서 나경님이 그래 뭔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위스키가 먹고 싶다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과자주류점에 전화를 해서 퀵으로 위스키를 받아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하네. 그때 네. 이 친구의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찐이라는 거. 원하는 것은 바로 실행하는 맞아. 오, 맞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술로도 저희가 요즘에 캐릭터라는 곳에 꽂혀 있는데 맞아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 어떤 맞아요. 상황이나. 맞아.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위스키 먹고 싶다. 근데 없네? 안 먹어. 이러고 많은데 맞아요. 나경님의 캐릭터는 먹고 만들어내. 싶어. 어디서 사지? 어떻게 맞지? 나가긴 귀찮아. 그러면은 퀵으로 시켜. 그래서 받아. 그래서 이 위스키가 그 사람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쵸. 맞네. 그런 게 생각이 맞아. 났네요. 그만큼 좋아했다. 진짜 대단하시네. 그럼이었어. 막 보드카도 좋아하세요? 보드카는 순위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먹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럼 1위는 누구예요? 나 소주. 소주. 그 화학적인 맛이 참. 그러면 보드카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 소주는 뒷맛이 좀 달고 도수가 좀 약해서 그 음식과 합이 좋다. 준 전문가로 모실 수 있겠네. 술에 준 대하여. 전문가. 저희가 이제 준 전문가 특집도 하려고 하거든요. 준 전문가 특집. 근데 어쩌죠? 저 이제 건강 준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이제 금주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세월까지 그쵸. 마셨던 게 네, 있으시고 또 맞아요. 아시는 게 있잖아요. 그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혹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올해 계획이요? 한번 살펴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거든요. 나경에서는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기, 칭찬하기, 항상 중심을 잡고 차분하기, 자신을 믿기, 나와 타인을 같게 생각하기 라고 써놨거든요. 그렇습니다. 되게 새로운 계획이다. 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죠? 저는 엄청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표현한다면 과거의 저를 그게 이제 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타인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규정을 짓고 남들과 소통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나와 다르면 틀린 거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세계를 확고히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거다라고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계기가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계기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좀 확장이 됐어요. 진짜 이 땅과 바다가 확장되는 개념처럼 바다 세계를 보면서 뭔가 마음도 확장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 진짜 이렇게 하찮고 작고 자연은 아름답고 자연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나는 땅 위에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이 물고기들 그냥 자기들 무리지어서 잘 살고 있고 너무 다른 세계이고 하니까 나의 그 세계관도 딱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바닷속을 들어가니까 새로운 개념이 확장되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 어디에서도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확장될 수 있겠다. 내가 꼭 굳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를 좀 열 수가 있겠다 하고
거기서 뭔가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또 못했던 그 마음 열고 좀 실컷 감동하고 막 실컷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는 삶을 살면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1년 뒤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계획. 계획입니다. 그렇군. 네. 음. 꽃다오 좋아요. 태국의 음. 꽃다오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세요. 거기는 어떤 생물이 있나요? 아, 거기도 막 고래상어도 많이 나오고 뭐 막 거북이도 있고 상어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북이밖에 못 보긴 했어요. 근데 많이 스쿠버들이 가는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 좋은 계획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자. 사랑하기. 그래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웃긴다. 언니는 자신을 저는 사랑하세요? 그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음, 약간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매님 이러면서. 서로를 성찰 고해성사처럼 맞아. 사랑하는 음, 것. 근데 그런 얘기 막 있잖아요. 내 자신을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날 사랑해 줄 수 있겠어? 라는 명언 같은 말들이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맞는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제 책에서 읽었는데, 뇌에서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거랑,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남에 대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 앞에 뭐, 남의 뭐를 생각할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나랑 엄마를 생각하면 거의 동일시 활성화되고, 타인을 생각할 때도 동일시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가졌던 게 여러 가지 개발서들이 다 자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신앙적이고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모두가 한다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왜일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게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나한테서 막 다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 감사를 하면 이 활성화되는 게 같아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같이 올라가고 모든 거에 대한 긍정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면 심박수가 안정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극에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생각이 더 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나와 타인을 같게 생각하기 이것도 그때 적었던 거여가지고 좋네요. 나와 타인을 같이 네, 생각하기. 그러니까 내가 타인한테 하듯이 나 자신한테도 대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네. 주제 넘는 데이트라는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 중에 자존감과 관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나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내가 나를 되게 엄격하게 대하고 그런 기준들이 너무 많으면은 내 자신이 너무 못나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막 나 자신을 이렇게 막 계속 갉아먹고 깎아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를 되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제 좀 해야 될 일들을 좀 못하고 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은 귀여워. 제가 남한테 너는 쓰레기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는 못하지. 거예요. 남한테도 못하는데 왜 나는 나한테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쓰레기까지는 아니지, 뭐. 이러면서 약간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한테 하듯이 할 일을 다 못했어. 아, 그래도 괜찮아. 쉬었으면 됐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도 와. 되는 건데 제가 갑자기 그러고 있었어요. 전 너무 신기한 게, 나와 타인을 같게 생각하라 하면은, 저는 타인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문구처럼 들렸고, 언니는 나를 대할 때, 타인을 대하듯이 생각해라. 라고 맞아. 들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관점이 완전 반대여가지고, 저도 너무 지금 놀랐어요. 나경님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다른 줄 알고 말하긴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래요. 저는 남한테 신기하다. 오히려 더 잘하고 내한테는 되게 엄격하고 막 엄격해? 그래요. 섹시하다. 왜? 이상해요. 당황스럽네. 저도 저의 올해 계획에 나를 사랑하기 를 넣으세요. 쓰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올해 나를 사랑하기. 자매님.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전시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벌님이 한래에서 네, 이응이응 했습니다. 제가 왜 하자고 한 것 같으세요? 오, 취했고. 전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전시를 이제 두 분이서 해볼까? 기획할까라는 이제 말이 나왔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자. 네. 라는 시점에, 어느 정도 시점에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누구를 데리고 올까 했을 때, 먼저 떠올랐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얘 그쪽에 관심 있던 것 같은데? 잘 맞겠다. 해서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일단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먼저 있었고 제가 언니한테도 말했어요. 이렇게 나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미술 감독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만나니까 한번 말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로 염두에 둔 상태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추리잖아요. 네. 이렇게 막 내 마음속에서 누가 과연 전시를 하고 싶을까? 누가 그런 아트를 하고 싶을까? 찾아보는데 뭔가 그 자기 자신 속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친구들 중에 데려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두 분을 골라서 초대를 한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전시를 하자고서 이응이응 했고, 또 처음 줌 미팅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좀 그때도 저는 사람을 좀 어려워하는 게 지금은 노력하는 중이지만 그때도 사람을 어려워하던 중이었어서 줌 미팅이지만 굉장히 막 좀 속으로 시끄럽고 좀 약간 벌벌 떠는 것도 좀 생기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막 미팅이 점차 진행되면 될수록 하길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시가 목적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새로웠고, 그러니까 작품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전시로 시작된 작가가 된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졸업 전시랑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 전시를 해야 되니까 어떤 기간도 있고 또 비슷하면서도 교수님은 없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나의 세계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작가가 아니지만 전시를 하기로 해서 작가가 되는 중인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네, 하길 잘했다. 그래서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저지르면 뭐든 남으니까, 뭐든 그쵸, 되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되게 저희가 처음에 온라인에서만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경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저는 그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아이디어를 말할 때 그 나경님이 한 명씩 피드백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와 엄청 적극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왜냐면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피드백을 주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피드백을 받는 자세도 되게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내 그것에 대한 걸 평가가 들어가긴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엄청 적극적이시구나 이랬는데 제가 언제 한번 벌님한테 적극적이신 분인가 봐 이랬더니 벌님이 뭐 이런 그러니까 아닌 느낌처럼 이제 제가 그때 아마 그래서 걔도 용기 낸 거예요.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맞아, 말했던 맞아. 것 같은데 말했던 그래서 맞아. 아 그래? 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유일했잖아요. 저희가 7팀이나 되는데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모르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막 그러신지 몰랐어요. 계획된 응. 거였어요. 그 멘트. 잘 했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또 응. 조금 더 편하게 말하고 네, 다른 사람들끼리 분, 맞아. 다른 분들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들 하나씩 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을 모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제 거 만들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여서 다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걸 각자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너무 멋있다.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갑자기 이 말 들으면 생각한 게 자기 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혼자서 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 다 자기 거 이제 오롯이 하고 뭐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해야지. 내가 튀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말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아직 안 한 사람들이 모았어요. 그치. 그러게 할 저 법 자신도 했는데. 그래요. 저 자신도 그래요. 맞아. 내 거 할 거야, 내 거 할 거야 이래놓고 안 했어요. 근데 뭔가 참 사실 작품을 많이 만들고 쌓은 다음 전시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저의 선택은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여행을 할 때도 콘서트 티켓 먼저 끊고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랑 뭐 이렇게 다 맞아. 정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그 액션을 하나 약간 평범하지 않은 순서로 결정을 해서 이 전시도 아마 그런 수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시부터 때리자. 어차피 우리 기한이 없으면 안 만들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기한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혼자서 기한을 만들면 안 지킬 거 뻔해. 맞아.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서 진짜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리자.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한 맞아요. 거라서. 저는 약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가 네. 뭔가 점점 막 심장 내가 두근두근거리고 막 너무 재밌고 이래서 이게 순위가 자꾸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왜 자꾸 순위가 높아질까 했을 때 이 키를 잘만 다루면 다른 순위였던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말했던 것처럼 나만의 걸 뭔가 해보고 싶어. 근데 그게 뭔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미술 감독으로서 뭔가 좀 더 시각적인 거에 재밌게 나만의 표현을 하고 싶어. 근데 그 나만의 것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나 좀 똑똑해지고 싶어. 하려면 이제 작품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저 자의식이에요. 뭐 자화상이 이러면 툭 웃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럴듯하게라도 말을 하려면 뭔가 좀 뇌가 있긴 하구나 이건 돼야 되니까 또 책도 읽게 되는 게 내가 똑똑해지고 싶어. 이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름길이 이거일 수 있겠다 해서 좀 더 열심히 하자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게 되게 좋고 그리고 또 그 타이밍이나 막 운명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올해 목표가 뭐 사람들 뭐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타인한테 문 열기. 근데 여기 막 저한테 피드백 다 해주세요. 이게 약간 누군가는 좀 나대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당찬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도를 하는 장이 이분들인 게 너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 가서 막 그랬는데 막 욕먹고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정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각들도 막 공유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 타이밍에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모일 수가 있나? 사랑할 남들이 사랑해 주십시오. 운명. 내가 사랑할 계획을 이제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지 하고 계획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오게 됐어. 네. 운명. 운명인 거죠. 그래서 제가 타이밍. 사랑한다고 하면은 다들 약간 징그러워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런 것도 그렇고 저를 깨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작품, 내 삶 이런 것도 되게 이 전시에 좀 많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그 전시의 큰 주제가 스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원카? 원카. 다시금 이 동심을 이 성인 된 지 11년 차에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스토리가 있구나. 초딩과 내가 함께 울 수가 있구나. 그 스토리 강력하다.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원카 보고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그런 권장 도서를 하나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동화 비슷한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덮고 제가 했던 생각이 난 작가가 되겠어. 이 초딩을 이렇게 감동스럽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이 초딩들을 위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조금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초딩의 마음이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 원카도 보고 또 이제 책도 다시 조금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스토리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힘이다. 막 백말 막 강연을 하고 막 정답은 이거라고 떠들어봤자 이 감동이랑은 좀 다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 뭐 아니면 뮤지컬, 뭐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한 힘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제가 지금 막 저번에 스케치해 갔던 그림이 조금 뭔가 좀 세잖아요. 톤이 센 편이었다면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막 그런 초콜릿 공장을 만들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뭔가 의미 있지 않나? 뭔가 누군가 봤을 때 엄청 막 심오하고 막 이 사람은 삶을 이렇게 분석했네?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감동, 뭔가 감흥 이 정도만 있어도 이게 예술 작품이 주는 뭔가 힘 아닐까?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 고민도 조금 연장선에서 해봤던 거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네. 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가? 였어요. 저의 작가. 외로워서? 외로워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해와 순수미술 작가? 근데 그때 홍익대학교를 나오신 작가로 활동하시던 분이 홍대에서 작은 화방을 하고 계셨는데, 취미미술, 입시미술 아닌. 근데 거기에 제가 다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운 좋게. 근데 그분이 정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인이에요. 좀 깨어있는 분. 그래서 막 뭔가 명확한 루트가 없고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저한테는 유일했던 어른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예고를 가지 말고 공부를 해라. 예고를 가면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어도 좀 기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도 그 약간 기술적인 틀에서 나오느라 오래 걸렸다. 그러니 너는 공부를 해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는 게 작가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게 정말 맞는 말이다. 중2 시절이었거든요. 공부를 해야 돼. 저는 진짜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가고 그러면서 꿈이 많이 바뀌었죠. 뭔가 공부 좀 하다 보니 이제 알게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외교관이 되겠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되겠어. 막 하다가 결국 고3 딱 올라갈 때
기로에서 나는 다시 예술 쪽을 갈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러고 지금 거의 10년 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작가가 못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말했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작가가 다시 되고 싶었던 거는 제가 가끔씩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약간 외로울 때였어요. 뭔가 삶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주변 사람이 막 바글바글 있어도 그럴 때마다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표현하는 것들은 정말 많지만 나만의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지금이 외롭다? 뭔가 내가 존재한다? 이런 거를 좀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나 귀여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응축해서 뭔가 나만의 것을 막 침 뱉듯이든 아니면 정성스럽게든 막 표출하고 싶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나를 표현하고 싶었고 근데 나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선생님께서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야지 좀 멋들어지게 표현을 한다 해서 공부를 했고 저는 항상 생각한 거죠. 지금인가? 선생님 말한 시기가 지금인가?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운명과 타이밍에 맞게 여기 스토리지에서 전시를 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럼 이제 하자. 가 된 거. 이렇게 모든 질문 다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신지 네, 어떤 작품을 하고 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진행 네. 상황은 어떤지 여쭤보고 그러는 자리를 또 만들 거예요. 네. 그때 다시 모실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때까지.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항상 끝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끝나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맞죠. 참 사람 얘기 듣는 거 재밌어요. 그러게요. 저도 뭔가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네? 이런 거 처음 아는 것도 많았고 그쵸. 네, 또 이제 저한테 막 질문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안 넘어가고 이제 또 거기서 파생되는 얘기들이 막 오고 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야기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법이죠. 저희들의 그 명언집 명언집이 있었거든요. 네. 명언집 이야기는 이야기를 끌어낸다. 그치. 꼬꼬모 스타일.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 또 봐요.